자, 재고자산은 중요한 게 있어요. 평가에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평가라는 건 뭐냐면 시가로 우리가 기록하는 걸 평가한다라고 하죠. 시가. 그랬을 때 우리가 재고자산은 특이하게 평가를 해요. 특이하게. 어떻게 평가하냐면 정말 특이합니다. 요 취득단가는 취득금액입니다. 요거 취득금액인 취득금액. 어떻게 하냐면 재고자산은요. 취득 금액하고요. 시가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해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밑줄도 치러 갈 거예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낚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EX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아래 뭐 있나? 한 요 정도 써야 되겠다. 요 정도에 만약에 내가 취득금액이 100원이래요. 근데 시가가 120원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시가가 20원 상승한 거죠. 근데 우리 미니멈에 대입하면 100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120원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이에요. 100원과 120원 둘 중에 작은 거니까 100원으로 평가해요. 평가한다는 건 시가 상승분 인식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외우셔야 하는 뜻이. 재고자산은 기말의 시가 상승분을 절대 인식하지 않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거꾸로. 자, 취득금액은 100원이에요. 근데 시가는 80원입니다. 뭐 시가 상승, 시가 하락이에요. 하락이 하락. 그럼 둘 중에 작은 걸로 평가하죠. 그럼 이때는 얼마로 평가하는 거예요? 80원으로요. 그럼 이거는 시가 하락분 인식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해요.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서 보수주의 첫 번째. 그죠? 기말의 재고자산은 시가가 상승한 거 인식하지 않고요. 시가가 떨어진 것만 인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 재고자산 문제에서 시가가 오르는 문제 내면 그거 인식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지읒되는 거죠, 말로. 그 문제를 곧 풀 거예요. 우리 지금 회계부가소득 교재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감모하고 같이 결합된 거. 됐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말의 재고자산은 저가법 쓴다라고 해요. 둘 중에 작은 가격으로 평가한다라고 해가지고 저가법.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왜 보시죠? 자, 시험에는 얘도 분계도 되니까 보수준 이미 설명했어요, 아까. 자, 보시면 자, 20X1년 기말 현재 10만 원에 취득했던 제품의 시가가 8만 원으로 하락됐대요. 그러면 제품은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이 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거니까 8만 원으로 평가 손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근데 우리가 일단 차변에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잡아요. 알죠? 근데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봅니다. 회계에서. 왜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지는 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안 가지고 떨어질 일이 없거든. 근데 떨어질 일도 없지만 재고자산 안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없을까요? 손님도 없어요. 그렇죠? 손님이 와가지고 저 이거 사과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희는 사과가 없어요. 왜요? 평가 손실 방지하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시가가 왜 떨어지냐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재고자산을 왜 가지고 있냐? 매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매출을 하기 위해서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매출을 얻기 위한 희생이 매출 원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우리가 그 회계 있죠? 회계에서는요, 주로 금액이 어떻게 됐다라는 건 주로 간접법 많이 써요. 간접법. 아까 우리가 간모는 그냥 직접 뺐잖아요. 왜냐면 간모는 금액이 어떻게 된 게 아니거든. 금액이 어떻게 된 게 수량이 부족해진 거잖아요. 근데 얘는 10만 원짜리가 8만 원 됐기 때문에 그냥 재고자산을 2만 원 대변으로 직접 까버리면 그냥 8만 원짜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10만 원 빼기 2만 원으로 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10만 원 주고 샀는데 2만 원만큼 시가가 떨어져 가지고 8만 원 됐다라고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써요. 재고자산 1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요게 상품이면 상품, 제품이면 제품, 제공품이면 제공품. 됐죠? 하고 재고자산의 시가가 2만 원이 누적적으로 떨어졌어요. 뭐 지금이 한 번 떨어졌지만 3번 떨어지면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진 걸 누적적으로 쌓는 계정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고 해요. 그래야 이용자들한테 시가가 하락됐다라는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차감하는 놈이 대변태생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고 하고요. 얘는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이다라고 해요. 아시죠? 물론 시험에 평가손실 분계는 많이 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도 계산 문제나 분계 문제론 출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분계 문제랑 그냥 이론에서 분계 문제예요. 그걸 곧 푸시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제 연결이에요, 연결. 아래 건 정말 리얼 말 문제입니다. 뭐냐면, 자, 이제 다시 12월 30일, 다음 연도 12월 30일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8만원짜리였죠. 원래 전년도 말에. 8만 원이었는데, 얘가 이제 시가가 11만 원이 됐대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얘는 당초에, 얘는 조심하실 게 시가가 바로 상승한 게 아니라 당초 시가가 하락됐다가 시가가 상승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니? 얘는 시가 상승이라고 하지 않고 시가 회복이다라고 해요. 그냥. 달라. 처음부터 시가가 올라가는 거랑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왜냐? 보세요. 자, 화면 보시면. 그러면 다시 기말의 재고자산은 여기. 재고자산 여기요. 둘 중에 작은 거예요. 빨간색입니다. 둘 중에 작은 취득금액하고 시가 둘 중에 작은 걸 평가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취득금액 얼마였어요? 요 제품. 제품인가? 제품. 10만 원. 요 취득. 맞죠? 근데 시가는 11만 원. 그럼 둘 중에 작은 거니까 우리가 미니멈이면 뭐로 평가하는 거예요? 10만 원으로. 맞죠? 그럼 8만 원짜리를 10만 원 되게 해야지 11만 원 다 올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교재도 있을 건데 당초에 시가가 하락했다가 시가가 상승되는 경우는 우리가 취득 원가를 한도로 시가 상승분을 인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당초에 시가가 하락했다가 시가가 상승하면 전액을 우리가 시가 상승분 전액을 인식한다고 틀린 거예요. 아이 오케이? 되셨나요? 말문제 좀 기억하시고 말문제밖에 안 내요. 분계도 안 냅니다. 시험에서는. 자, 근데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개정 과목은 말문제로 가끔 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재고자산은 평가 충당금을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좀 그려볼게요. 이걸 왜 안 그렸을까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BS에 20X2년 12월 31일 날은 여전히 재고자산 10만 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제 8만 원짜리를 얼마 되게 해야 되냐면 10만 원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평가충당금이라 할게요. 그럼 평가충당금이 얼마가 돼야 돼요? 0. 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만 원이 0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되실까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만 원을 0일 되게 하려면 평가 충당금을 오히려 환입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차변으로 깝니다. 질문. 그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잔액 개념일까요? 단기 개념일까요? 잔액 개념이지. 왜? 자산 차감 계정이니까 2월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2월 되니까 뺄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근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비용이잖아요. 매출원가니까. 비용은 2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얘는 다음 년 X 2년도 되면 0이에요. 0. 이걸 못 시켜요, 이거. 그래서 세법부터 계속 강조드렸지만 누적이냐 단기냐 너무 중요해요.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뭘 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2만 원이 0대계에서 들어오겠죠. 2만 원 더 들어와.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다라는 개정 과목이지 재고자산 평가손실 대변을 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월시켜버린 거예요. 큰일 나. 아시죠?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들? 표정 안 좋으신데? 됐어요? 근데 얘는 성격이 뭐냐? 라고 하면 매출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왜냐? 분명히 당초에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였죠? 그러면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평가 이익이잖아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럼 평가 이익이니까 얘는 매출 원가에 대응되는 매출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매출은 팔아야 매출인 거예요. 팔아야 매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매출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출 원가에서 까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대응되는 수익이 있지만 그 수익이 매출은 아니잖아요, 이게. 아셨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은 매출 원가에 차감한다라는 거 말문제.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좀 풀어볼게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까지 해야 되겠다. 자, 이 화면. 화면요. 이 앞에를 안 했어요. 자, 어디로 좀 가주시냐, 여러분들? 59페이지 갑니다. 59페이지.